네, 복잡계 시각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첫 번째는 복잡계 패턴이라든지 복잡계 HTS라든지 복잡계 시가의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뭘 공부하겠나? 실전 사례 패턴.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떠한 흐름으로 실전 대응하나? 여러분들 복잡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려진 룰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그러죠. 복잡계 사고에서는 떨어지는 칼날 좋아, 잡아. 근데 언제부터?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시점부터거나 잡을 때도 한 번에 잡지 않고 철장갑 끼고 잡는 두 번에 나눠서 세 번 나눠서. 그리고 120일에서 가장 멀어졌을 때 잡는다. 하락각도가 급할 때 잡는다. 그 복잡사고에서 가장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정별이 극단이 보일 때 122격이 더블 가고 시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주도줍니다 그러고 그냥 급등 자기 자랑할 때 이거 해갖고 수익률이 100% 났습니다. 그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추천하는 게 그거 따라가셨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뒷설거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은 전쟁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사서 나보다 더 호구에 비싸게 판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호구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계 시각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알려진 논리를 이용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한진칼 보시면 이거 지금 우하향에 하다가 이제 제자리 뛰게 하죠. 여기서 첫 번째 툼에 나왔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칼날 반 잡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뛰게 다시 여기서 완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22선까지 왔을 때 일단 챙기고 나와라. 이게 한번 트레이딩이죠. 그러면 한진칼, 강성부 펀드 이 연결 빅데이터를 걸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산업은행 총재 이런 빅데이터를 연결 구조로 딱 놔요. 그러면 이런 영향을 주는 파워게임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나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DL그룹도 나옵니다. DL그룹의 강성부 펀드가 갖고 있는 거를 엑스트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거 집중할래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20%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제 다음 싸움은 여기서 할래나? 이런 연결 구조들. 그리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 구조가 진짜 성공할 거나 코로나 이후에 등등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진칼 떨어졌다가 이제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20일과 121선 이격이 역배열이 정배열되나. 그러면 이제 우상향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외부 변수의 빅데이터들이 나오나. 그래서 떨어진 칼을 잡은 걸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럴 때 저는 4등분을 합니다. 저기 고점 11월 95,000원과 이번 형성은 저점을 삼각형을 만들어 갖고 4등분을 한 다음에 대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폭의 중심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역배열이 정배열되면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 뉴스가 팩트로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잡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사서 누구나 다 알 때 파는 겁니다. 누구나 다 뉴스에 나오고 팩트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확실하고 악재 때 사거나 투매 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눠서 하는 거죠. 이런 게 복잡계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떨어지고 수렴되거나 올라올 때 할 때 이럴 때는 매도 전략하고 다음에 쌓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럴 때는 이제 상승 삼각형을 4등분 해갖고 75% 중심 제가 보면 이게 한계 탄력 들어와서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나오려면 이 상승 기간 진폭, 그 75% 능선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21선을 깨면 안 돼요. 감각적으로. 타고 와야 돼요, 주도주는.
그런 것도 실전에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 75를 깨요. 그러면 바닥이 쌍바닥인지 직전 저점까지 빼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 상승한 기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놓고 시간으로 물어봐요. 그게 다치지 않는 생존 전략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의 수렴 같은 거는 역별의 수렴 과정이나 바닥에서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들 이거 뭔가 하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는 롱으로 갔다가 숏으로 가고 하나는 숏으로 갔다 롱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저점에 박스 패턴일 때 롱숏이 나오는 거를 구조화시킨 겁니다. 지금 이거 알고리즘 롱숏 펀드들이 시가상위 종목들을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너무 급등한 종목은 이제 기계들이 숏으로 집어넣고 바스켓 매도를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 때가 생깁니다. 지금 거래소 시가상위 종목들이 다 이 패턴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롱숏에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숏에 이렇게 하단에서 롱으로 바뀐 요 변곡점에서 사야 되고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여러 가지 뭐 모더나 관련해 갖고 왜 75만 원대 안 사였어요? 90만 원대는 요 상단 파는 겁니다. 이제 다시 법률 리스크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법률 리스크 그러면 이게 또 숏으로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이런 부분도 다 미리미리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1등부터 30등 종목은 롱숏의 바스켓 대상일 확률이 많습니다. 바스켓은 롱 바스켓, 숏 바스켓, 그래서 시소를 놓고 여기다 롱을 놓고 여기다 숏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 아니에요. 그냥 기계 알고리즘으로 얼마의 자금으로 얼마의 숏을 하느냐. 빌려다가 때리냐. 빌려다가 뭔가 네이키드로 바스켓 비차익으로 사주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옆에 한번 보시죠. 요거 화살표 끝지가 잡는데 요게 34% 셀트리온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은 주도하면서 오르고 한계 탄력성이 지금 신고점 52주 최고가에서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종목이고 셀트리온은 고점 작년도 12월과 1월에 38만 원에서 3중 바닥형을 주면서 지금 25만 원 단 27만 원에서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30%나 빠졌고 얘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2. 극단으로 차이가 나죠. 셀트리온입니다. 그럴 때 옆에 보세요. 39만 6천 원과 24만 4천 원을 4등분합니다. 이 고점 때 보세요. 여러분들 고점 때. 우상향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한계 탄력성이 둔화. 제가 한국경제 나와서 38만 원, 9만 원대 작년 12월 1월 때 셀트리온 매도하십시오. 먹을 거 없습니다. 이때 백신 관련해 갖고 좋은 얘기들 어마무시하게 뉴스에 나오고 서정희 회장님이 툭 하면 뉴스에 나와셔 갖고 그런데 주가 왜 못 가냐? 매도자의 설계 같다. 마치 1월 달에 애플카 뉴스 나오고 현대차 고점 나오고 현대모비스 40만 원 갈 때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매도자의 설계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항상 이렇게 3중 천정역이나 2중 고점에 이럴 때 투자자들은 눈이 멀어요. 이게 쥐약인데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향의 극단 주면서 대형 호재, 단독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왜 싸움을 걸어요? 왜 매수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럴 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24만 원을 손절 단가 잡고 요 24만 원과 요 사이에서 사서 중심값 32만 원이니까 떨어진 거의 반입니다. 근데 요게 딱 122선이 가요. 6개월의 평균값이 가요. 그러면 바닥에서 32만 원 가는데 무려 30%나 올라야 돼요. 30%. 그러면 얘 목표를 탁해서 뭐야? 이 30% 트레이딩으로 잡고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싼 위치에서는 들어가는데 이게 목표단이 이 121선이라는 얘기는 6개월 평균값에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해 당사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려면 보다 강력한 에너지의 플러스 재료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갔어요. 매도예요. 올라간 거에 반을 28만 원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라면 다음은 이 75% 능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하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릴 거라고요. 이런 시간적 사고와 에너지와 거래량과 그때그때 동태적으로 나오는 재료의 가치, 그 셀트리온만 봐요. 같이 보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종목들.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대장주들, 시가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세 가지 묶어갖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놓고 X축 아껴에 여기에 셀트리온 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놓아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보완제 개념으로 가야겠죠?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는 달라도. 근데 어떤 때는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죽여요. 그럼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럼 나중에는 셀트리온 올렸다 이게 연속성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샘플링으로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은 왜 작년에 안 사셨습니까? 지금 왜 사세요? 이걸 29만 원, 30만 원에. 15만 원, 16만 원 때는 왜 안 사셨습니까? 즉 122선 밑에서 바닥을 기고 수렴하면서 밀집 구간일 때 왜 싸게 때 안 사요? 그때는 사기 싫었대요. 근데 이제는 정배열의 그래프 모양 좋고 뭐 시진핑 온다, 유통소비 코로나 이후에 뭐 등등등등.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 이 전략은 우리가 작년에 15에서 17만에 사서 지금 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가는 건 남 드세요 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다 정배열이잖아요. 제가 정배열에 다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121선까지 아니면 올라간 거의 반 이렇게 가격 메리트의 수렴이 있을 때 그럼 올라간 거의 반이 얼마입니까? 22만 원. 그리고 이게 주도주예요. 그러면 26만 원도 안 깨야 돼요. 75%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게 올라놓고 26만 원, 7만 원 안 하고 계속 가고 시진핑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 화장품을 사겠습니다. 얘가 선도주 대장이잖아요. 한국 화장품 그래프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켜요. 그러니까 선도주, 후발주. 그래서 후발주. 그리고 또 아까 빅데이터로 이거 본사가 용산에 있어요. 용산개발연골고리에 HTS 끈. 그러면 아모레퍼시픽도 있지만 여기에 서부 T&D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이 엮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고의 연골고리, 샘플의 연골고리를 추적해서 전략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끼리 연결고리에 어떤 건 화장품 업황으로 연결되는 종목이 있고 용산 개발과 연결된 종목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속성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한번 투자화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분석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무슨 종목인데? 장기판의 말이에요. 장기판의 말이다. 그래서 노상 한 편만 보지 말자. 그러니까 한 편에서 삼성전자를 사요. 그럼 뒤에서 선물 매도가 합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네이키드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되면 삼성전자 매도되고 선물이 환매수된 구조.
지금 3일 동안에 삼성전자를 어마무시하게 거의 뭐 하루는 9,700만 주, 그 다음에 1,400만 주, 그 다음에 9,700만 주 3일 동안에 어마무시하게 때려요. 그러면서 급락을 시켰죠. 78,000원까지.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 뒤에는 저는 선물 합성의 매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뭐예요? 삼성전자 떨어뜨리면서 선물을 싸게 해서 매수한 세력이 나중에는 삼성전자 땡기면서 이거를 청산해서 선물을 전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설계하는 에너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같이 합성해서 봅니다. 단순하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롱숏의 에너지로 갖고 장기판에 말로 사용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지금 분석, 삼성전자 갖고 무슨 반도체 슈퍼랠리니 뭐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오니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삽니다. 그 삼성전자 왜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8만 원, 9만 원, 그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펀드들이 지금 우리나라 엑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100만 원짜리 아래를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10년 전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지금 KT, 현대건설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고의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주면요. 이 두 개가 어떤 때는 30%도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하는 종목들이 지금 이게 12개인데 지금은 19개예요. 이 두 가지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체감을 자꾸 느끼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오늘 데이터는 제가 검증을 못해서 방송하느라고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어저께 데이터는 보시면 이 선물을 1조 2천억 팔 때 5월 13일은 6,5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미결제 확정은 감소했어요. 선물은 매수했는데 미결제 확정 감소? 이건 뭐지? 현물은 1조 4천억 때리고 비차익도 8,700억, 삼성전자만 7,900억을 때려요. 그럼 아까 구도에서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수 합성이 구조화됐구나.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삼성전자 78,000원대 사라.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한 거 선물 매수했죠, 싸게.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한 거를 매수로 바꾸면서 올려갖고 선물 매수한 거를 청산 수익을 내는 세력들이 등장하나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롱숏으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랠리니 뭐니 미래 지도가 어떻게 되느니 그냥 75,000원에서 95,000원을 4등분 하자. 그럼 주식가 얼마예요? 85,000원. 그래서 75,000원과 85,000원에서 이게 잘못하면 1년 움직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옵션이나 이 변동성 게임으로 어떤 때는 삼성전자 최근 이틀 동안에 제가 항상 저는 이 시장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매일매일 300, 콜 상방에 300만 원, 하방에 3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좋게 이틀간 급락할 때 어떠냐면 100만 원이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100만 원이 500만 원, 300만 원이 1,500만 원 돼요. 그런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300만 원을 상방에 넣고 300만 원을 하방에 넣었어요. 저는 이게 방향이 틀리면 반토막이 내도 손절합니다. 어떤 때는 이거 10%도 못 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이나 마이너스 50 돼요. 그러면 생각하기 좋게 이 정도 되면요. 이거 그냥 제로로 해봐요. 그러면 이게 500%가 된 거예요. 1,500. 그럼 600만 원짜리에서 1,500이 돼요. 이게 변동성 전략입니다. 양매수는 느끼는 거예요. 그날의 에너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런 구조하는 알고리즘 기계가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너무 영향력이 커요. 삼성전자 영향력에
삼성전자 하나가 시가상이 8개하고 똑같고 삼성전자 SK 하니까 밑에 단 거의 20개를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 주체별 연기금, 금융투자, 외국인 그리고 선물이 같이 매도를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빅데이터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셔야 시장의 그날그날의 기상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의 에너지를 느껴야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폭과 진폭과 전략이 나와요. 아까 상단 하단에 롱숏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매일매일의 이러한 매수 주체별의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오늘 거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여기 900만 주, 1,400만 주, 970만 주 하면서 삼성전자를 83,500원에서 78,000원까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83,000원 오를 때 콜에서 400에서 500%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이렇게 3일 동안 빼면서 풋에서 400%, 500%가 빵빵 나다가 오늘은 오히려 풋에서 아침에 나는 게 아니라 콜에서 납니다. 콜에서 났어요. 콜. 그래서 뭔가 변화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럼 다음 주까지 연속성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3,500원에서 딱 쌍봉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죽였어요. 그 3일 동안에 그 1970, 1400, 900 그러면 대충 게 1800 그러면 3200만 주를 때리면서 이때가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 3100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8만전자를 깼어요. 근데 이때 3월 24일과 3월 9일 날은 이때가 2,929고 이게 2,970 평균 2,950에서 8만 원을 지지했던 게 지금 이것보다 더 높은 100포인트 이상에서 78,000원까지 보입니다. 이거는 알고리즘 기계에 의한 의도적 공격입니다. 그럼 분명히 삼성전자 매도에 선물 합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반등 폭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선물도 보시면 414. 선물은 안 뺐어요. 전에 3월 달 때는 400이었거든요. 이번에 410, 그러니까 15포인트 높은 위치예요. 그러면 고가와 오늘까지 저가를 또 4등분해서 중심가.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결제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미결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나는 내일 상승할 거라면 매수 미결제가 오버나이트인 거. 그게 매수 미결제 오버나이트입니다. 난 내일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선물 매도. 결제 안 하고 오버나이트 매도 미결제. 그러면 이게 14,000개가 증가하면서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3월 4일 날 똑같이 40,000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결제하는 걸 이걸 변곡점이라고 그럽니다. 인계점. 뭔가 일을 벌리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수 수익증 이제 오른다. 삼성전자 겁내지 마라. 사라. 3월 4일도 레스골 불렀거든요. 400에서. 이게 435까지 간 겁니다. 이번에도 얼마까지 가나 파생판에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보면 420일까지 갔다 419로 끝났습니다. 414에서 420일까지 갔다가 그럼 요거 작게 4등분해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나 이걸 구조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려본 겁니다. 중심 가격의 변화. 단순해요. 5월 10일 날 436.9 종합주가지수 3,255. 전번 저점이 5월 4일 날 418에서 300. 요번에 그걸 살짝 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걸 돌파했어요. 25% 능선. 그럼 중심이 어디예요? 3,179와 425.
그러면 삼성전자가 요 중심가까지 가져야죠. 삼성전자한테 물어볼래요. 그럼 삼성전자도 이렇게 구조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음 그림이 삼성전자도 구조한 겁니다. 고점에서 19%, 1월 11일 96,000원에서 19% 빠진 거에서 이제 고가를 4등분 했더니 반이 87,600원, 25% 능선이 83,000원. 요게 별표 3개. 요번에 여기서 쌍봉이 줬어요. 그래서 요 83,000원까지 갔는데 이게 3,000원 정도 남았어요. 이 3,000원이 종합주가지수 100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중심값이 13만원. 요번에 11만 5천원에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만원 오면 던진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 삼성전자 83,000원에서 아주에피하면 85,000원. 요 사이. SK하이닉스는 13만원. 첫 번째는 여기서 투매 때 산 거는 여기서 팔아놓고 다음에서 읽겠는데 이거는 5월 21일 날 미중간에 한 정상회담 끝나고 6월 달 만기까지 어떤 재료가 나오나 갖고 판단을 해보죠.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시가 상위 종목들의 진폭을 결정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수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의 기상도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각 종목에다가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물고기 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물고기 떼들이 어디로 모이냐 플러스 되는 쪽, 마이너스 되는 쪽에서 플러스 되는 쪽을 군집화해서 격자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에너지가 플러스 되면 아 돈의 흐름이 글로 가는구나. 이런 거를 잡아내듯이 격자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격자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철강, 조선, 기계, 정유, 화학, 태양광, 은행, 증권, 그 다음에 또 SNS, 통신, 면세, 백화점, 화장품, 의류, 음식료, 그 다음에 IT. 요새 이거를 매일매일 데이터에서 놓으면 어디로 몰리는지 아십니까? 음식료, 의류, 백화점, 통신, 조선기계 건설, 은행, 그리고 IT 마이너스, 제약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게 삼바만 플러스로 갑니다. 삼바는 개별 재료로 거버넌스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더나 재료도 있고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각도로. 아까 땅 들어왔을 때 배열시키라고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 이거를 격자 모델로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S&P 격자 모델로 핀비츠라는 사이트 보면 매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급락했다가 올랐는데 여전히 테슬라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비트코인 갖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격자 모델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위력 보세요. 시가총액의 사이즈입니다. 요 한 종목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산업 경기 관련 이쪽을 다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한 종목 사이즈 크기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 3% 빠지면 여기서 전체 보시면 이게 한 100개가 넘어요. 이게 3% 올라오면 다 니꼬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이게 이제 헤지펀드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롱숏을 만들면서 꼬리 흔들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파란 색깔, 초록색 나오는 게 보험, 금융, 삼바, 그러니까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는 걸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매일 또 비교해봐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일주일간 그려놓은 걸 또 빅데이터를 한번 스프레드로 쫙 보아요. 그럼 그 물줄기들이 보입니다. 그런 작업이 복잡계 시각입니다. IT만 그려봤어요. IT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서 요새 이상지구가 보이는 게 DB하이텍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하고 삼성전자 샘플에서 매일 그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복잡계 시각은 시장을
가치적 시각, 기술적, 이 한편을 한 렌즈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투자 역사적 사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탐욕, 대주주의 탐욕, 정치적인 권력 파워의 탐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사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각으로 보다가 다친다.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 종합적 사고에서 제가 오늘 시대정신의 아침에 오늘 한국경제에서 지금 건설이나 통신이나 KT, 제가 삼성전자보다 KT가 더 수익 났어요.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85,000원에 저 만난 큰 고객들은 어떤 분이 한 삼성전자만 50원 갖고 있다. 그거 팔아갖고 다 KT로 바꿔드렸습니다. KT로요. 23,000원대. 지금 3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5만 원도 가고 저는 KT가 나중에 10만 원도 간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1990년도 2010년 사이에 그 에너지가 저는 KT, 현대건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바뀜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나? 저는 우리가 이제 60년을 한 주기로 봅니다. 나라의 경력이나 인간, 우리도 2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경제적인 에너지, 옛날에보다 많이 살아서 60년을 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60년대에서 2020년 한 주기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2080년까지 새로운 주기로 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1990년도에 국가 수립하면서 이제 해서 2050년. 이 2050년 플랜이 많죠, 중국은. 근데 미국은 1970년, 이 70년 잡는 이유는 금태안 해서 이제 이거 불발시키고 그 다음에 5.1달러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60년, 2030년. 그러면 요 빨간 색깔이 뭐냐면 요 10년, 요 미국의 끝자락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우리 시작한 요 10년이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서 그 패권에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줄 잘 서 뭔가 변화의 에너지,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권 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동맹이 생기고 그 다음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기업도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징후나 빅데이터들이 이 나가는 10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 10년은 이제 단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도시 재생, 물류, 그 다음에 건설, 지화화, 그 다음에 재개발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10년을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으로 지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 근본주의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시장 데이터를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1980에서 이 90년대는 금융건설, 자본금이 200억, 300억 하던 게 3천억 대형화, 자본자유화,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 90년에 한강개발, 전두환 대통령 때 한강개발, 종합개발, 다리수 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0년, 80년도에 압구정 아파트들 막 세우고요. 우리나라 산업화되고요. 또 중동 가고요. 이런 시대. 그리고 2000년도는 WWW, 모뎀 갖고 인터넷 전화한다 해서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진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차화정 시대. 근데 이게 이제 200에서 1000 놀다가 1000에서 2000 놀다가 2000에서 3000 이게 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이 에너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메꿀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딱 2020년 3월부터 금년도 1월 4일까지 시장 상승률 상황이
1400%, 1200%, 200% 종목들 보세요. 신풍제약, 두산퓨어셀, CS윈드, HMM, 두산 하나솔루션, 만도 대한유화 딱 보시면 제약주들 뭐뭐 바이오 개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풍력, 2차전지, 그 다음에 물류, 여기 보면 CS윈드,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쫙 보세요. 이게 시장을 주도한 거.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 더 가는 게 HMM, 두산중공업 이런 쪽. 여기서 탈락하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승률입니다. SK디스커버리, 현대유화, OCI, 녹십자, 하나시스템 이 중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철강, 물류 관련된 종목, 그리고 2차전지나 신재생에너지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제약주들, 특히 제약주들은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 기술주도 보세요. 50이 2000년도에 5천 갔다가 여기 금융위기 때까지 조정한 다음에 여기서 이 어마무시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기술주도 이제 꺾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걸 테슬라 갖고 판단하시고요. 상해는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에너지가 지금 중국 정부가 상해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울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상한 중국 시장. 중국 중앙정부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경 올림픽까지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클 겁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들, 힘의 균형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바이든 정부 가면서 일본, 미국, 호주, 인도는 이 다이아몬드 전략, 여기에 이제 베트남도 껴라, 한국도 껴라. 그래서 쿼드 플러스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빠지고 이제 대만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대만. 그리고 이제 이 점선이 이제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중국, 사우디 이쪽이 이제 중국 친화적인 1대1로 그래서 해양 1대1로 육상 1대1로가 확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도의 물류, 수에즈 운하를 통한 거가 이것도 하나의 징후예요. 이번에 수에즈 운하 뭐 여러 가지 에너지들, 뭐 노이즈들. 근데 요새 이 북극해 항로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주도. 여기에 부산이라는 우리 거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이게 HM이 가고 페노션이 가고 조선주가 가고 왜 LNG 수주가 많아지고 사우디 카타르에 관련된 빅데이터들이 시장의 주도, 그러니까 새로운 중동 에너지 이런 것들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카타르 연골고리 그 다음에 또 사우디가 아람코를 1% 지분을 매각하려고 그래요. 그걸 중국이 산다고 막 지금 추추선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지도에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현대건설이 이게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 좀 보지 마세요. 뭐 기업이 하루 단위로 바뀝니까? 그러니까 연봉을 한번 20년 그래프를 한번 쫙 보시죠. 얘가 고점이 언제입니까? 2007, 8년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3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3만 원대에서 이제 5만 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왔어. 근데 한전부지 건설하고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SOC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의 또 제2의 건설 붐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붐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르네상스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여기 치고 나갑니다. 이 에너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HMM. 벌써 주도주들이 어마무시하게 갔는데도 이 연봉의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단계 올려놓고 쉬다가 다음 단계 이게 3번 바뀌는 게
시대의 주도주입니다. 10년을 주도하는 거예요. 10년. 요거 3년, 3. 그쪽이 뭐냐? 건설, 통신, 물류. 이쪽이 아닌가라고 생각. 거기에 대장, 현대건설, KT, HMM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시장을 알려주죠. 그래서 금년 연초 대비해서 아까 상방향으로 딱 때려 배열해. 어떻게 배열됩니까? 동국제강, HMM, 한전기술, FNF, 현대미포, KCC, 하나생명, 두산파켓, 한세실업, 베트남에 관련된 거점의 유통, FNF, 한세실업, 한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롯데칠성 유통, 그리고 동국제강,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KG동부제철, 두산마켓. 벌써 데이터들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것도 보시죠.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하락각도. 1월 달까지는 제일 많이 오른 게 신풍제약입니다. 하락, 지금 반토막 됐습니다. 고쳐 46%. 한올바이오파마 40%. 종근당, 일양약품, 다 제약주죠. 그 다음에 두산푸어셀 나오고, 셀트리온 나오고. 아까 딱 해서 배열, 1월 4일부터 지금까지 배열해갖고 상승각도 하락각도.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고요. 1년 동안 이거 하락각도. 아까 주도하는 거 일단 내년도 대선까지 상승각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들 나오는 거 보세요. 한강, 이게 80년도에 전두환 정부,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일산 개발. 이게 하나의 트렌드였다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그 다음에 한전부지 이제 삽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50층짜리 짓든 10층짜리 짓든 빠르면 2027년에서 2028년에 우리 여의도의 파크원 같이 이거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기아, 현대차보다 기아 주가 보세요. 현대차보다 저점이 높아집니다. 정의선 시대는 기아. 왜 차를 뺐겠냐? 기아 중심으로 헤쳐모여. 거버넌스. 이것도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 밑에 있는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의선 씨 그동안 거버넌스는 현대글로비스 갖고 더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현대엔지니어링인데 이게 비상장, 이건 이제 상장시키잖아요.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엔지니어링의 대주주 현대건설, 그리고 정의선 개인도 11% 갖고 있습니다. 이거 상장시켜서 지분가치 높여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너스의 개인 지분 정의선 회장님. 그래 놓고 이걸 키운 다음에 기아를 사고 현대모비스를 지배할 겁니다. 이 구조의 거버넌스를 머릿속에 두십시오. 여기에 중심이 별표 3개. 현대건설입니다. 근데 정부의 정책, 그리고 수소경제의 핵심 인물의 파워맨이 딱 2명이시잖아요. 정의선 회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 수소경제. 거기에 연골고리.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도주 그러면 3가지 화살 흉내냈습니다. 3가지 화살.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 다음에 대주주의 탐욕, 거버넌스. 그 다음에 실적. 이 3가지 화살이 같으면 이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면 벌써 시장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왜 차를 뺐을까? 새로운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러면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무부 회장님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건드리자. 상속을 받을 거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님이 개인 지분을 제일 작은 게 기아다. 일각에서는 뭐 현대모비스를 산다고 했는데 저는 현대모비스는 상속받는다. 그리고 기아를 산다. 기아를 사는 재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시켜서 거버넌스 게임으로 키우고 거기서 끊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현대로템을 수소경제 핵심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끊어보는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현대차, 기아, 기아를 중심으로 하면 현대차가 기아를 33% 보유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할 건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전부지에 건물 지었을 때 벌써 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로템은 이제 그 삼성역에서 지하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보실 겁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전국의 수소 충전소가 현대제철과 현대로템의 중심이 돼서 이게 이제 서로 수소 경제에서 두 거두.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 이 두 구도가 여러분들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대권에서는 대한민국 개조론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이 1970년도에 다나카 수상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간센을 전 일본 열도를 통근 가능한 구조로 만든 이게 50년 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주장하셔갖고 정권을 창출하셨거든요. GTX. 우리가 그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GTX, 지하화. 우리 한강 르네상스의 재현. 그리고 용산 개발. 용산 개발은 여의도, 그 다음에 원효로, 남양동, 그리고 압구정 70년 된 그 유명한 현대 아파트가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의 나래로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알고리즘 조정하는 분기점을 잡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거버넌스, 요번에 이제 DL이 이제 공개 매수해갖고 DL, ENC, DL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서부 펀드가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럼 누가 갖고 갔나를 추적하시고 이제 DL, ENC, 이 DL, ENC의 지분 가치. 그러니까 DL, ENC를 시장에다가 13만 8천 원, 14만에 팔 수 있는데 11만 8천 원에 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인간관 그 대주주들 중에 2만 원의 마이너스를 왜 그걸 어디서 복구하나? 그거를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DL, ENC에서 복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앞으로 추적 과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라는 게 항상 무서워요. 제가 LG 상사, LG 하우시스, LG 실리콘웍스, 레스골 작년부터 5월 1일 날 구광모의 LG에서 구준모 고모님의 신LG를 갈 때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 맥 보시면 하나의 큰 그림들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X축 Y축에 LG 하우시스하고 LG 전자 그리고 그 사이에 LG 상사라든지 어마무시가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 갔어요. LG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 보시면 금년 1월만 해도 7만 원대입니다. 작년에는 5만 원대예요. 얘가 얼마가 갔어요? 10만 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G전자하고 LG하우스 이렇게 매속 그려놓고 LG하우시스는 이제 그 직업 교육을 정관 변경해서 그 스마트폰 거기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끌어다가 교육시킨 다음에 저는 전장 사업으로 LG전자와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소설을 쓰고요. 또 이제 이런 거버넌스로 카카오페이가 6월 상장될 때 거기에 또 카카오뱅크가 할 때 지분 보유주들 지금 보시면 이 지분 보유주들 중에 뭐가 있을까?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넷마블, 카카오뱅크, 이 연골고리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카카오, 넷마블, 이러한 또 K뱅크에는 GS 리테일, KG 이니시스, 다날, 이런 연결고리를 거버넌스의 카카오뱅크 상장의 HTS,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의 연결고리의 종목, 이런 것들을 끈이로 관련된 종목을 군집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하시면서 전략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 게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응용하시는 게 오늘 복잡계 시각의 가장 중요한 기본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